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던데 모쪼록 모두 편안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함께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슈피겐코리아의 해외 사업 부문에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B2B 채널, 그리고 인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B2C 채널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 전략 사업부장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슈피겐코리아의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사전 신청을 통해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는 앞서 채용팀에서 전해드린 멋진 회사 소개와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슈피겐의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이 흔히 생각하는 영업 또는 해외 영업 직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보내주신 질문도 최대한 충실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구성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온원, 1대1 미팅을 자주 갖는 편인데요. 원온원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런 답변을 자주 들어요. 저는 보통 해외 영업 직무라고 하면 드라마 미생을 떠올리곤 했었는데 슈픽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 미생의 해외 영업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어떻게 다른 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사무실 아니면 뭐 바이어와 격렬하게 나누는 통화 이런 것들을 상상했었는데 그런 걸 잘 볼 수 없다. 그리고 슈픽에는 정말 조용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협상을 하는 사람도 뭐 얼마를 수주했다고 떠들썩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가 무슨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인데 이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느낌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흔히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그걸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법한 챗 GPT에 해외 영업 직무의 R&R, Roles and Responsibility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저도 영업 마케팅 직무로 14년 정도를 일해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했었습니다. 바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뭐 고객을 발견하거나 유치하는 일, 또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일, 거래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일, 또 매출 성과 목표를 추적하고 달성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예상했던 것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슈피겐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로 해오던 일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슈피겐 코리아의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은 확실히 다른 게 있었어요. 회사 소개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슈피겐은 해외 수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말은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슈피겐 전체 매출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슈피겐의 해외 영업 채널은 크게 B2C 그리고 B2B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슈피겐의 B2C는 아마존 또는 로컬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 쇼피처럼 영업 담당자가 직접 판매, 관리, 전략 수립을 맡아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를 말하고요. B2B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슈피겐 브랜드 진출 국가의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 채널에 슈피겐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슈피겐은 일찌감치 글로벌 넘버원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에 진출해서 큰 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고객과 최접점에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각 담당자분들이 잘 수행해 주신 덕분에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런 다양한 국가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쇼핑앤 제품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 세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그리고 관리하는 영업 담당자가 바로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를 맡게 되신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문이나 부서 그리고 팀 파트별로 담당 영업 활동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아마존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죠. 슈피게는 2012년 아마존 첫 진출을 결심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아마존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 명실상부한 넘버원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전년 기준 매출만 무려 5,38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20개국의 마켓플레이스에서 3억 명이 넘는 활성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유료 멤버십 다들 아실 텐데 아마존 프라임의 등록 고객 수만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고객에게 쇼핑앤 제품을 널리 알리고 큰 매출을 일으키기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플랫폼을 찾기도 어렵겠죠. 슈피겐에게는 그래서 아마존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런 아마존을 담당할 수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담당자, 바로 여러분이 슈피겐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즉 우리 슈피겐 제품의 판매가 필요한 전 세계의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이커머스, B2C 채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주로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영업, 제품의 판매, 운영, 관리 등을 총괄하는 영업 담당자의 업무, 이게 바로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의 직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해외 영업의 일반적인 직무, R&R과는 조금 상이한 점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관리, 분석과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시끌벅적한 통화, 협상 등을 찾아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고요. 아마존이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영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을 어떤 키워드, 어떤 광고, 어떤 전략으로 상위 페이지에 노출시키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도록 판매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입씨름을 하고 대면으로 미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구글 챗이라든지 스카이프, 왓츠앱, 구글 밋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소통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것처럼 대면 미팅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저도 슈피겐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나서 예쁜 명함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사실 입사 후에 지금까지 사용한 명함의 숫자는 채 30장을 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미팅이나 논의가 더 많은 편이고 요즘은 종이로 만든 명함을 서로 잘 주고받는 문화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업 담당자들한테는 스스로 고민하고 분석하고 골똘히 생각한 바를 팀원들이나 파트원 아니면 리더님과 상의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담당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업무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될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참석자분들께서 사전에 주셨던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판매 제품의 관리, 그리고 수주, 출고 관리, 또 캠페인 기획, 분석, 그리고 사후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도 여러 다양한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업무를 시작하면 전날 플랫폼에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판매 수량에 맞게 이대로 가다가는 재고가 모자라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제품을 수주하던가 할당하던가 출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또 비디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출시키는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이디, 스와치, 베리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화면에 어떤 이미지를 구현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A 플러스 콘텐츠, 뭐 추가 이미지, 블랙 포인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작성할 것인지 이런 걸 체크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뭐 광고, 캠페인 기획 분석을 하기도 하죠. 아마존 내부 세일즈 액티비티라고 보통 부르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디스플레이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 마케팅 액티비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트래픽을 일으키는 활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분석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다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업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마케팅 기획팀도 있습니다.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존 세일즈 액티비티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관 부서와 소통하는 업무들이라든지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각종 디바이스, 브랜드별 출시, 프로모션 스펙 정보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들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원자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담당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이런 것들에도 저희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업무 실적을 나타내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해나가시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 그걸 기반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집중하시더라.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 예를 들어 여기 슬라이드에 표현한 것처럼 지난번 캠페인과 이번 캠페인은 어떻게 달랐지? 아, 이것 때문에 달랐을까? 아니면 특정 제품이 갑자기 상위에 노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 정도 판매량을 보였던 구기종의 매출이 갑자기 오른 건 왜일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보고 그걸 검증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아,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이런 설정을 했더니 더 좋은 매출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궁금해하는 지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슈피겐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클릭-스루 레이시라고 하고 뭐 CPC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는 무엇일지 혹은 뭐 아마존에서 A10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 세션이나 뭐 컨버전 레이트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또 A 코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판매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시면서 더 업무 실적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회사에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목표 지향성.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신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우리 팀과 부서의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지? 그럼 내가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끝없이 이런 사이클을 돌리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담당자로서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무를 직접 이미 다 진행해 보시지 않은 지원자분들로서 내가 그러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면 이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꼭 갖추면 좋을 실무 지식에 대한 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모바일 액세서리,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지식이 이미 풍부하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면 적어도 항상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지식은 당연하고요. 경쟁사의 제품이라든지 케이스, 보호필름, 웨어러블, 태블릿 이런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액세서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슈픽에는 오토, 자동차 관련 제품이라든지 데스크 관련 제품이라든지 파워, 워터프루프 이런 정말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에 인기 제품은 뭔지, 베스트셀링 제품은 뭔지 이런 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궁금해야 아마 더 즐겁게 더 파고들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저도 슈피겐에 합류하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별로도 강점이 있는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업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툴에 대한 이해와 함수 이런 것들을 잘 능숙하게 다루면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적인 사고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남들에게 공유하려면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지 이런 것 능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저는 아마 지금부터라도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함수 이런 것들 공부를 열심히 해볼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가공에 대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영업 담당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함수 활용이 능숙하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두면 반드시 쓸만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해외 영업에는 영어, 제외국어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해외 전략사업부에도 일본어라든지 마이너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태국어, 베트남어 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B2C 영업이라는 건 결국은 키워드, 노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인 키워드라든지 블랙 포인트, A 플러스 컨텐츠, 캠페인, 마케팅 액티비티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언어가 능숙할수록 조금 더 영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유창하게 할 수 없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면 좋을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Q&A 세션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직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슈픽인 채용 사이트에 제가 경력직 입사자로서 언급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Q&A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픽엔에 합류한 지는 저는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픽엔은 구성원들과 회사의 성장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 즉 동반 성장을 꿈꿀 수 있고요.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어느샌가 대체 불가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슈픽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을 정리하면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도 지원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굳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슈픽엔의 글로벌 이커머스 영업 직무는 일반적인 해외 영업과는 조금 결이 다른 슈픽엔만의 슈픽엔다운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번 채용은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 넘버원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나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쇼핑앤브랜드를 잘 알리고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그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지원하시면 됩니다.